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순환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실천 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재 공동체 라디오가 부산 녹색 소비자 연대 그리고 자원순환 시민센터와 공동으로 쓰레기는 자원이다라는 주제로 9편의 캠페인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자원 재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SG9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프로그램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연재 공동체 라디오 프로듀서 박준홍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님과 그리고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님 두 분을 모시고 쓰레기는 자원이다. 네, 이러한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순환 시민센터 그리고 부산 녹색소비자연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러한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희 자원순환 시민센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말하는 자원순환 우리가 보통 많이 들었던 재사용, 재활용 이런 자원순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좀 지속 가능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정책도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환경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여러 다양한 어떤 그 일거리 뭡니까 방면에 방식으로 맡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저희 그 부산 녹색 소비자 연대는 소비자 단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소비를 할 때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저희 녹색 소비자 연대가 그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이렇게 녹색 소비자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소비가 이제 살 때부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쓰고 버릴 때 환경을 고려하는 부분으로 저희도 다양하게 녹색 소비자 교육이라든지 또 캠페인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 단체입니다. 네, 오늘날 그 대량 소비 시대 그만큼 또 폐기물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계신데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원 재순환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채취한 자원을 사용하거나 또 제품을 만들어 쓰고 나면은 반드시 폐기물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되면은 환경적으로도 좋겠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이점도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쓰레기는 자원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분은 쓰레기도 자원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을 다니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갔는데 종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종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집에 가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물은 사람이 다 알죠. 쓰레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각되거나 매립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걸 다시 돌려서 이면지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다음 다시 이건 이제 재활용 차원이 아니라 그대로 쓰는 거죠. 재사용이라 부르는 건데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종이를 분리배출하는 날 분리배출해가지고 이게 다시 조에서 종이가 되면 새로운 나무를 베어서 종이를 만들 필요 없이 그걸 가지고 종이를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자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사는 분들은
소비 시대, 오늘의 소비 시대에 사는 분들은 참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자영 사무처장님은. 네. 조금 전에 이제 대량 생산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와 소비, 네. 예 그리고 대량 폐기의 네,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이제 쓰레기 문제를 또 코로나 지나면서 생태적인 민감도도 좀 높아졌고요. 네.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좀 생각하게 된 것 같고 갈수록 이제 지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제 생태적인 그런 마인드들이 또 높아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재사용이라든가 순환이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폐우유 과기 뭐 두루마리 화장지로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재생산이 순환이 되어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도 될 수도 있고 또 페트병은 또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무색 페트병은 별도로 배출을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돌리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떤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 되는 것들을 지금 많이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우유팩이 굉장히 고급 펄프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옛날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그거를 따로 아주 그 뭡니까 집에서부터 우유팩 같은 거는 내용물을 씻어내고 잘 그 펼쳐가지고 접어서 제가 배출한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는 그 별로 그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조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랬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자원 재순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또 올랐습니다만은 실제로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죠. 방금 이제 처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량으로 만들어서 빨리 쓰고 빨리 버리는 시대였잖아요. 소위 말하면 우리는 일회용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네. 한 번 쓰고 빨리 버리는 게 행복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빨리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을 통해서 여러 번 쓰고 쓰레기가 덜 나오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새롭게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게 리페어입니다. 리페어. 단순히 약간 문제가 생긴 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고쳐 쓰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부터 옷이나 신발을 고쳐 쓰게 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할 정도로 리페어 문화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재사용 같은 경우에도 아까 페트병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점점 이제 각 지역마다 해가 지날수록 의무 사용량 그러니까 재활용한 양이 얼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걸 높여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따라서 사용량은 줄이고 만들어진 것들은 최소한 재활용 안 되면 리페어 안 되면 재사용하는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펄프 문제는 그 우유팩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전부 우리 그 살림을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서 펄프를 만들어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뭐 아마존의 밀림이 뭐 얼마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는 심각성을 어떤 신문 보도나 또 방송에서 보도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우리는 그게 아마존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바로 아마존의 밀림이 사라지면은 그 영향이 바로 기후 변화, 기후 이변으로 나타나니까 바로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 이자영 사무처장님, 부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산에도 쓰레기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시의 그 데이터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네. 쓰레기 폐기물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 1년치의 그 데이터가 나와 있던데 생활 폐기물 하루치 발생량이 그러니까 거의 4,000톤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4,000톤. 네, 3,991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 4,000톤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우리 부산 시민 1인당으로 그렇게 좀 평균으로 나눠 보면 하루에 약 1.16kg 시민 한 사람당 한 사람 앞에. 네. 그것을 4,000톤을 이렇게 조금 나누었을 때 하루에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생활 폐기물을 발생시키냐 이렇게 했을 때 1kg가 좀 넘는다는 겁니다. 1.16
킬로그램의 폐기물을 이 발생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뭐 2023년도라든가 이런 또 이 통계가 또 확인된다라면 아마 더 많아졌겠죠. 네. 네. 가만히 있죠. 제가 1kg 가면 상당한 무게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세국 뭐 1kg 그렇죠. 넘도록 저도 버리고 있네요 지금. 네.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재활용이 안 된다는 생각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들은 그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분들 중에는 네. 특히 그 플라스틱이나 종이는 그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밖에 우리가 그 미처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저희가 버리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처장님이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활 폐기물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분리배출하면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통해서 사료나 퇴비를 만들기도 하고 또 가장 좀 최신적인 방법들은 가스를 발생시켜서 그걸 연료로 쓰긴다든지 네. 아니면 그 가스를 또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쓰인다는 건 잘 모르는 상태고 그다음 이제 그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플라스틱하고 종이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플라스틱도 생각대로 하면 재활용이 되는데 근데 의외가 있는 게 플라스틱은 의외로 재활용이 잘 안 되더라. 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한 20%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라스틱은 전부 재활용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버리는 것 중에서 제일 재활용 잘 되는 게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60% 육박할 정도로 재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하나 이제 좀 아까 방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우유팩. 네. 우유팩은 선생님이 옛날에 분리배출 하실 때는 거의 제일 잘 나갈 때가 30%까지 재활용이 됐어요. 근데 네. 지금 그게 반토막 났거든요. 한 15%밖에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냐면 이게 종이하고 종이팩이 같은 종이 같지만 따로따로 분류가 돼서 해야 재활용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왜? 종이팩에는 종이에다가 P라는 플라스틱 코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재활용이 되지만 섞이면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지만 안 되는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따져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치는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그래 재활용의 두 가지 단면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안 되는데 재활용이 될 거다 하고 생각하고 분리배출을 하는 분들도 있나 본다 말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거는 칫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 안 되는 것들이 복합 재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공산품의 종류를 봤을 때 단일 재질이 아닌 거예요. 그럼 복합 재질, 뭐 칫솔 같은 경우에는 네. 칫솔 모와 칫솔 그 몸통이 재질이 달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칫솔은 그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다 어떻게 별도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뭐 네. 부러뜨리거나 이런 것도 어렵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은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야 돼요. 아하.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는 게 아니라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돼요. 아이고 저 플라스틱으로 버렸는데. 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칫솔 모하고 네. 칫솔 몸체가 네. 복합 소재다 이거죠. 그렇죠. 복합 재질이죠. 단일 재질이 아니라 달라요. 네. 재질이 다르다는 거.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중에서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 그렇겠죠. 종류가 다르다는 네, 거죠. 네,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칫솔 제조업체는 그 부분에 좀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칫솔 모만 교체하도록 탁탁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칫솔 모만 이렇게 탁 이렇게 장착을 시키면 그 칫솔을 몸통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저희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올해 녹색 상품 이래서 매년마다 이제 시상을 해요. 그 이제 이 환경을 고려한 칫솔을 생산한 그 기업에 또 상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는 칫솔이 그렇게 분리 배출을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종량제 봉투로 넣어야 된다. 네, 오늘 아주 좋은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 때부터 말이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그 예. 제품을 만든다는 거. 네. 그거 오늘날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좀 수고스럽지만은 명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무심코 버렸던 것들이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버려진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됩니까? 예, 그럼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우리 가장 많이 버리는 3대 품목을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분리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걸 이제 모아서 옮긴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돼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딱딱한 뼈라든지 그다음 나무 조각, 플라스틱, 철 같은 건 안 되겠죠. 네. 그거는 우리가 보기보다는 다 기계로 걸러낼 것 같지만 기계와 사람 손을 동시에 이용해서 이 물질을 걸러내고 난 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또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게 또 더러운 물도 많이 들었고 또 부패가 심한 유기성 물질이 많은 데다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수분 염분, 소금 같은 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을 통해서 재활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은 특징이 뭐냐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별 온 것들을 종류별로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선별 과정이라 부르는데요. 그 선별 과정을 통해서 각 재질로 나누고 그 재질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작은 형태의 알갱이를 만들어서 그걸 원료로 해가지고 그 만드는 것들이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같이 많이 넣는 게 비닐이잖아요. 네. 근데 비닐은 이 재질을 네.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아서 재질을 구분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왕땅 뭉뚱그려 가지고 그걸로 소위 말해 연료를 만들어서 태워서 열 에너지를 만드는 게 대부분 비닐의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닐을 가지고 다시 물건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말씀드린 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따로 오게 되면 회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이 물질이라는 이건 다 걸러내고 난 다음에 다시 종이가 되고 종이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연 펄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급 휴지 같은 걸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다시 소비자들한테 돌아오는 그런 재활용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는 비닐 있죠. 비닐봉지 그거는 또 따로 모으잖아요. 예. 그거는 조금 뭐 이렇게 뭡니까 부피도 좀 줄일 수 있고 뭐 쑤시 넣고 그래가지고 배출을 합니다만은 그게 전부 다른 제품이 되는 게 아니라 열 쉽게 말하면 태워서 열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열 에너지로 또 사용하고 일부만 이제 다른 제품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력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그 기술 그런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기술 혁신에도 어떤 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현황이. 예,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많지만 제가 선별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재활용품들이 되게 나오면 그런 것 다 일일이 구분을 하는데 대부분 이때까지 벨트를 타고 흐르는 재활용품을 사람이 손으로 골라내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즘 많이 들어봤던 AI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선별하는 과정이 투입돼서 더욱더 선별률을 높이고 똑똑하게 선별하는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문제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 같은 경우를 만들면서 배터리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을 하거나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을 하거나 다시 그 배터리에 들었던 많은 자원들을 빼가 재활용하는 그런 산업들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자본들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선점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단지 쓰고 버리고 빨리빨리 만드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버려지는 것에서도 자원을 끄집어내서 다시 소중하게 활용하는 여기에 많은 자본들이 투입되고 기술들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 혁신도 수반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김추종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거가 얼마나 되느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걸 이제 분리 배출한 상태별로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정도가 분리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그걸 합하면 50%가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좀 더 많고, 그다음 20몇 % 정도가 이제 우리가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종량제 봉투라는 곳에 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진정한 쓰레기도 있겠지만 저희가 추정을 해보고 실제 조사를 해봐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한 48% 정도가 되는 거 보니까 의외로 이제 우리가 분리 배출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데이터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귀찮죠. 편리해.
시대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볼 때도 그냥 그 커피를 먹고 이제 페트라든지 플라스틱 우리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이렇게 먹고 길거리에 특히나 여름 되면은 많이 놓고 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고요. 네. 또 이제 가정에서도 그런 재활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귀찮죠. 편리의 시대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재활용하는 방법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뭐 아까 제가 칫솔 얘기를 드렸지만 정확하게 이것들을 뭐 이렇게 참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그런 체계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분리 체계의 어떤 방법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분리 배출을 한다고 하는데 또 틀렸다고 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제도상으로 또 인센티브에 또 유인이 좀 되면 좋을 텐데 뭐 생산자 책임 뭐 이 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뭐 공병 그 빈병 보증금은 있잖아요. 네. 소주병이랑 맥주병은 100원, 130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뭐 다른 플라스틱 그 음료수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일회용품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규제를 하는 정책이 작년 11월 달에 또 이렇게 유예 기간을 거쳐 가지고 또 이제 다시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 다 철폐됐거든요. 제도상으로도 이런 어떤 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보증금을 다시 이제 받아가면서 인센티브를 내가 좀 받는다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돼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어 있어서 유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과일을 포장해서 싼 그 뭡니까 상처 안 나게 싼 거 있지 않습니까? 그물 그러니까 하얀색 그물 같은 거 그런 것도 네,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스티로폼인가 뭐 이거를 뭐 일반 쓰레기인가 막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헷갈리고 네. 그다음에 또 있죠. 그 물건 뭐 가전제품 같은 거 넣었을 때 이거 뭡니까 충격 완화제 네. 그런 것도 이게 네.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될지 네. 폐기물로 버려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예. 수거율이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자원 재순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필요한 어떤 사항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분리 배출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이제 항상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네. 조사를 하거나 이게 알아보긴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만 버리게 돼 있는 종량제 봉투 안을 뒤져보더라도 여러 지역에서 저희도 해봤고 여러 지역에서 한 번씩 해보거든요. 뜯어가지고 안에 뭐가 많이 들었는지. 그럼 상당히 재활용 가능한 그 자원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데이터가 항상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했다고 하더라도 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배출하는 게 예를 들면 너무 오염이 심해서 이게 가더라도 좀 재활용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염이 많이 되면 이게 재활용하기 힘들거든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종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상태로 오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재활용품을 왔는데 이게 벨트를 탈고 돌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재활용품을 구분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빠져가지고 소화기나 매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좀 아직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지만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 때부터 되게 힘들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거나 배출해도 재활용이 안 되는 케이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맞물려서 가정에서의 조금 잘 안 되는 실천과 만들 때부터 잘 못 만들고 그냥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의 제품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들이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좀 분리배출도 사실 좀 약간 안타까운 면이 있는 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쉽게 그 배출할 수 있는 그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표시 사항을 정확하게 좀 보셔라. 거기 보면은 플라스틱에도 뭐 번호 같은 게 있고 뭐 P인지 PP인지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비닐이라고 되어 있던지 그런 어떤 표시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한 표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소비자들은 이 표시 사항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원산지 표시 이런 거는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폐기할 때에도 표시 사항을 보고 거기에 맞는 폐기를 하면 좋겠다. 표시 사항을 정확하게 보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깨끗하게 해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우고 씻고, 네, 씻고, 말리고, 예, 뭐 말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비우고 씻어서 그렇게 이제 각 종류별로 분리를 하는 게 좋은데, 뭐 요구르트 병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먹었는데 내일 씻으면 말라붙어가지고 잘 안 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즉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바로바로 씻는 게 뭐 물 사용도 더 절약할 수가 있고 즉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 쓰레기 분리 배출 담당자거든요. 아,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고, 그리고 네. 집에서 집사람하고 가끔 다툽니다. 싸웁니다. 왜냐하면은 비닐봉지에 그 어떤 그 종이 같은 거 붙어 있는 그대로 버리거든요. 네. 전 이거 안 된다. 아, 이 재활용 안 된다. 이건 그냥 태우는 건 괜찮겠는데 저도 생각을 잘못한 점이 있는데 저는 어떤 비닐봉지도 어떤 제품으로 활용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성껏 뗍니다. 안 되면 그거 잘라내고 비닐봉지 따로 버리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밖에도 그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이래 그 종이 붙어 있는 거 그거 떼느라고 일일이 떼면은 쫌생이라고 막 욕먹고 시비 걸거든요. 집집마다 그렇게 또 다른 성품의 부부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막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는 분리수거인데 분리하기가 그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도 갖고 계시죠? 네, 저희가 이제 이 마트 문화센터나 뭐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체험과 곁들여서 또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으시고 물어보시고 또 관심은 참 많다라는 그런 이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꼈어요. 네. 자,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원이 된다는 것.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시간 얘기를 하자니까 하실 얘기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그리고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님 두 분 모시고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BF 부산 사회적 경제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옥상 달빛의 빨주노초 파남보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